자, 이번 선거에서 20대 남성은 오세훈, 20대 여성은 박영선. 표가 남녀에 따라 갈라졌고요. 20대 남성 73%가 오세훈을 지지했고 보수화가 아닌 민주당을 심판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0대 여성은요 박영선을 44% 지지했고 오세훈은 40.9% 지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30대는 다 오세훈 지지가 높았고요. 40대는 남성은 51.3으로 박영선을 더 많이 지지했어요. 오세훈은 45.8.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여성은 47.8 박영선, 오세훈 50.15 오세훈이 조금 높았습니다. 이제 50대에 접어들면서는 45대 51로 오세훈이 50대 남성이 높았고요. 50대 여성에서는 40대 58로 오세훈이 더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대 여성하고 40대 남성 이 두 가지가 유일하게 이 박영선을 더 많이 찍어줬어요. 그런데 이 40대 남성이 51%가 박영선을 지지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수 정당을 뽑냐? 문재인 정부 탄생에 일조한 세대다. 주 5일 육아복지 정책의 최대 수혜자다.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다면 40대 여성이 더 박영선을 열렬하게 지지해야죠. 자, 그런데 20대 여성에서야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 또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40대 남성에서 6% 정도 박영선을 더 지지했다라는 부분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40대 남성요. 당신들은 살만합니까? 당신들 삶은 평온합니까? 자, 당신들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권을 쫓아내는 부분에 좌파 진영이, 문재인 진영이 그걸 선동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그건 당시 사회 분위기로 볼 때 박근혜 정권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을 만들고 난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보인 형태, 이 사회에 민주주의적인 이 국가의 시스템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있고요. 헌재가 있고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이걸 완전히 깔아뭉개버리면서 독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은 40대 남성이면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정치적 대화를 활발하게 나누고 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이 나라의 독재화 경향에서는 보수가 미우면 독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보수가 그동안에 잘못한 게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 물어봅시다. 대한민국에 80년대에 데모했던 놈들이 잘한 건 있습니까? 그때 데모한 거 말고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진보의 가치나 좌파의 가치가 친북으로 진중으로 가는 위험성에 대해서 당신들은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은요, 생각은 좌파의 가치에 기울어 있으면서 행동은 부동산 가장 많이 소유했을 거고 40대가요. 주식 가장 많이 투자했을 거고 그래도 한국 사회의 연령대 중에서 가장 안온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계층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계층이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 결정을 갖다가 함부로 하면 됩니까? 지난 4년 동안에 부동산을 폭등을 시켰습니다. 당신들은 집값이 오른 사람이 더 많아서 그런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는 괜찮은 겁니까? 속으로는 웃었습니까? 겉으로는 진보적으로 참 이게 집 없는 고통이 클 것 같아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래 참 부동산 가격 시원하게 잘 오르네 그랬습니까? 한국 경제가 다 망가졌는데 인위적으로 주식만 띄워지니 좋았습니까? 아우, 투자할 만하다. 암호화폐를 띄워가지고 돈을 버니까 짭짤했습니까? 저보다도요, 한 10살 어린 세대들 같은데, 10살이나. 당신들 그래 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잘못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에요, 한국에 진보 가치 없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보수 편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당신들한테 이 말하면 뺨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박근혜 정권이 잘못했을 때 저건 이제 털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이명박에 대해서도 지돈 벌라고 대통령 된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한국의 운동권 맥에서 그래도 독자적으로 한 택을 걷고 또 더 나아가서 민주당에 그래도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국의 운동권 출신들이 잘못된가 하는 것을 비판하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한국의 이 보수 정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제가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많은 비판을 하고 수구 꼴통 기득권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40대 당신들도 적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중립적으로라도 보도록 노력해야지, 이 문 정권의 정책들, 소주성인이 더 나아가서 주 52시간이니 부동산 투기를 갖다가 방조하면서 두들겨 잡는 척 이중성을 보인 것이니, 또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투기 사회로 몰고 가는 거나, 또 재벌과의 유착과 옵티머스 라임 등 사모펀드 사기, 그리고 바이오 주식 띄우기, 누가 봐도 이 정권이 과거의 어느 정권보다도 유착되어서 특정 재벌과의 유착, 이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의 가치, 기회균등, 공정, 정의라는 것은 앞에 내놓은 간판에 불과하고, 간판은 정의상해라 붙여놓고 그 뒤에서는 부패상해를 만들고 있는 걸 당신들은 진짜 모르냐고요. 그래서 찍어줄 놈이 없으면 기권을 해야지. 어떻게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있냐. 그래서 너들도 동업자냐. 내가 이 말을 40대 남자들한테 물어보겠다. 나보다도 어리니까 너들이라고 좀 해. 너들도 문가리와 동업자냐. 너들이 대깨문의 핵심이냐. 그렇다면 너들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말고, 나중에 문가리에 대한 온 사회적 청산이 진행이 될 때 너네들은, 40대 남자들은 그 세대로서 국민 앞에 반성문을 쓰고 주원 글씨를 새기고 살아가요. 한국 사회를 망친 책임에 대한 너들도 주원 글씨를 새기고 살아가요. 사람은 너들 세대나 너들 가정만 생각해서 살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 사람은 그 위에 어려운 노인 세대, 아버지 형님 세대도 걱정하고, 또 밑에 젊은 세대도 걱정하면서 나라를 이런 식으로 돈을 뿌리면서 끌고 가는 문제는 이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이번에 2030이 반란을 일으킨 거는, 이거는 특히 20대 남자들이 지금 22대 72.5, 여자들은 44대 40.9로 박영선에게 기울었는데, 자, 그래서 20대 여성은 아직도 이 정권에 매몰돼 있어요. 이 문화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대 여성들이 현 정권에 기우는 거요.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한번 보세요. 페미 후보에 동성연애 후보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대 여자애들은 아직도 사회 전체의 문화적 현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 패션 좌파에 물들어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20대 남성들은 모래알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끼리 소수 게임 등으로만 이렇게 뭉쳐져 있고, 전부 이 사회에 루저로서 전락해가면서 뿔뿔이 개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생각은 있죠. 그걸 조직적으로 발현하거나 생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 핵심에 담겨 있는 생각은, 내 삶이 이렇게 비루하고 내 미래가 없는 것은, 이건 한국의 저런 좌파들이 결국은 말로만 그럴싸하게 정의를, 기회균등을, 공정을 이야기하지 실제로는 저것들은 사기꾼이다. 그래서 저들을 가지고 공정이라는 사회가 이룩될 수 없다. 그건 조국 딸이나 윤미향이 문제 등에서 드러난 문제다. 왜 저렇게 현 정권은 조국 지키려고, 조국 딸 지키려고 이렇게 했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20대 남성들이요, 분노한 겁니다. 기득권화되어 버린 좌파 세력을 과학적으로는 분석을 못했지만 피부로는 알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절규한 거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분노와 절규가요, 터져나오고, 그것이 이제 선거 참패로 내몰한 겁니다. 자, 오세훈의 당선의 배경에 한국의 구로 보면 잘 사는 구, 부동산 가격이 높은 구, 세금을 많이 내는 구부터 오세훈에게 몰빵 투표를 했습니다. 또 동별로 보면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이겨서 천만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20대 남성의 분노와 오세훈을 지지했던 부자 동네 순으로 지지, 이 매치가요, 서로 매치되지 않는 정반대의 계층이 오세훈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한마디로 완전히 최상층과 그리고 최하층에 가까운 쪽에서 동시에 지지했다라는 부분은 이 오세훈이나 현재 국민의힘이나 한국의 저 보수 정당이 극명하게 다른 양계층을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포 15조를 보세요. 우리 서포 15조에는 정직하게 갑니다. 국가적 주택 700만 원 이하 원가 판매. 아마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싫을지 모르더라도요. 그들이 싫음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국가 국민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가자라고 제안하고, 그리고 그들의 약간의 양보가 있고, 또 그들도 그들 자식을 생각하고 그들 이웃과 친척을 생각해야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대신에 정치 노조를 없애고 그리고 제조업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세금 등을 공정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박영준도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겠다. 과거 완전히 수구 꼴통들이 하던 이 기득권적 토목 공사를 이명박씨, 그걸 문가리가 부산 선거 이기겠다고 받았고, 그걸 또 이명박의 후계자 박영준이 받고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선거는 묻지마 심판이니까 극명하게 다른 계층이 둘 다 문을 심판했지만, 자, 그리고 이해관계의 밝은 40대가 저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아직은 탄탄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관계를 받쳐주는 문을 지지했겠죠. 자, 여러 가지로 돈 뿌려서 자녀 교육 도와주고 또 투기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부동산 가격을 올려주니까 지지했겠죠. 문가리를 아직도요. 자, 그런데 이 혼재된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언젠가는 명확하게 정리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경향이 이번에 이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너무 강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한국 좌파들은요, 장기적으로는 비전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회가 또 수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합리적인 중심을 우리가 잡고 가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박영준을 바라보면서 할 수 없이 당선시켰지만 저들도 사람 되긴 걸렀고, 남은 대선까지의 시간 동안에 보수는요, 어떻게 해야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경제적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를 깊이 연구해야 된다 봅니다.